마지막으로는 통계적 추정에서의 마지막으로는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출제 비중도 굉장히 낮고 또 학생들의 이해도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또 되는 부분이에요. 통계 파트가 특히 뒤에 통계적 추정 파트들은 공식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그 관계들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약속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모 비율이란 용어 있고요. 표본 비율이란 말이 있네요.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텐데 모 비율은 모집단과 관련된 것일 거고 표본 비율은 표본과 관련된 것이겠다. 그런데 다름 아닌 비율이란 걸 물어본다네요. 평균도 아니고 편차도 아니고 확률도 아니고 비율. 근데 비율은 일종의 확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느 도시 10만 명 중에서 혈액형 O형 사람이 6만 명이면은 O형 사람의 비율, 즉 확률을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 P는 10만 분의 6만, 그래서 0.6의 확률이다. 또는 0.6의 비율이다. 지금은 비율이라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편하게 확률이라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했답니다. 표본이니까 색을 좀 바꿔서 표본에서는 1000명을 조사하는데 360명이 O형이 되었다네요. 그렇다면 그 표본에서의 비율의 값을 물어보는 거네요. 표본에서의 비율의 값인데 표본 비율을 할 때는 이렇게 모자를 하나 썰렁 씌워줍니다. 흡사 생각하면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X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자 위에다가 모자를 하나 씌워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읽기로는 P 햇 이렇게 읽겠습니다. P 햇, Q 햇, 뭐 X 햇. 모자를 씌웠다. 햇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모 비율은 모집단에서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표본 비율은 표본에서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율이란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율이란 거는 뭐 그냥 일종의 확률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참고할 내용. 크기가 n짜리 표본에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의 라지 x라고 하자. 마찬가지 크기가 n짜리 표본 모집단으로부터 어떤 랜덤한 독립 추출을 반복해서 구해낸 표본이 있습니다. 이 표본 안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지 크기 n짜리 뽑았으니까 그 확률 변수의 값은 당연히 n보단 작거나 같고 횟수를 물었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야기로 나오겠죠. 자, 그럴 때의 표본 비율은 전체 발생 횟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서 계산했던 전체 1000명 중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은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이잖아요. 얘네들의 비율, 확률을 구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과 분산과 편차의 값이 되겠습니다. 녹색 파티라니까 잘 안 보이네요.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편차. 자, 익숙하게 다루던 공식과도 같은데 조금은 생소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시 고민해야 될 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P햇은 n분의 x와 같다. P햇은 n분의 라지 x와 같다. 전체 표본 n개 중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사건이 몇 번 라지 x만 벌어졌느냐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 n개 중에서 사건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니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항분포 전체 표본 n개에 대하여 P의 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존에도 많이 했던 부분이죠. 자, 이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표본 비율 P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이 P햇이라는 것은 기대값 P햇이라는 것은 P햇 대신에 n분의 라지 x를 적어주고요. n분의 라지 x.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라지 x에 대하여 n분의 1이라는 실수의 값이 곱해졌으니까 확률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n분의 1 곱하기 2 라지 x의 값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n분의 1 곱하기 2 라지 x 이 라지 x 이 x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라지 x였으니까 그 확률의 값은 np가 된다. 결국 P의 기대값은 스몰 p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분산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분산 n분의 라지 x. 분산에서는 분산 구할 때는 확률 변수에 곱해진 거 제곱이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따라서 n제곱분의 1 곱하기 np q니까 n분의 pq를 따른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네요. 표준 편차 시그마 p햇은 루트 n분의 p 곱하기 q. 자, 간단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돌아서면은 까먹기 십상입니다. 반드시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때로는 기본적인 P햇에 대한 정의로부터 확률 변수 라지 x와 표본 비율 P햇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에 작성한 것처럼 직접 계산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 계산할 자신이 없고 귀찮다? 그러면은 공식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진행되는 게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 있는데 우리가 표본 비율을 그냥 간단하게 확률처럼 생각하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P햇이라는 문자가 들어갔고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값, 편차의 값이 앞서 계산한 P와 n분의 PQ로만 구성이 될 뿐 그 이외에 확률적으로 다뤄주는 부분은 정규분포에서 이야기하던 부분과 100%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의 40%가 GPS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전체 차량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너는 바로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자, 96대를 이미 추출하였다. 너는 표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48대 이상의 GPS를 부착한 차량의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바탕으로 구하여라. 98대 중에 45대 이상의 GPS를 장착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자, 확률 변수 라지 x를 이렇게 설정합시다. GPS 부착 차량이라고요. 그러면 차량들은 GPS를 부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다시 확률 변수 라지 x는 GPS 부착 차량의 수. 그러면 도시에 있는 전체 차량들에 대하여 전체 차량 몇 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합시다. 40%니까 0.4, 5분의 2의 확률로 GPS를 부착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 차량의 대수를 모르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더라도 평균의 값을 구하고 분산의 값을 구하는 것에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체에서의 40%가 GPS를 부착했다고 했으니까 전체 차량의 40%는 GPS를 부착했다고 했으니까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알 수 있네요.
정확한 차량 대수는 모르고 비율의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표본은 98대 대상으로 추출했을 때 48대 이상의 GPS를 부착한 거 보자고 했죠. 표본의 크기가 96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96이에요. 그렇다면은 해당 정보들을 정리해 본다면은 이 정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고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비율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합니다. 어디다 적을까? 이 P햇은 표본 비율의 값은 P와 같다. 이 P라는 게 뭐냐? 바로 표본 비율, 아니요, 모비율. 전체에서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비율 5분의 2, 0.4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분산의 값도 구해본다면은 P의 분산은 n분의 PQ 기억하시고요. n은 96대 뽑았다 했죠. 96대분의 0.4와 0.6의 곱. 요거 계산하신다면은 96분의 0.4624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약분합시다. 66 약분하니까 16. 그럼 0.1 남죠? 16분의 0.04. 너는 4분의 공간 부족. 4분의 0.2에 대한 전체 제곱과도 같다. 시그마 P의 표준 편차의 값은 4분의 0.2니까 이걸 뭐라고 써야 될고 약분하면은 40분의 2니까 20분의 1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48대 이상 GPS 부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확률 색깔 좀 바꿔볼까? 확률을 구하여라. 차량 부착한 차량의 대수가 48대 이상인 확률을 구하여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정규분포 계산처럼 바꿔준다면은 48 마이너스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 차량 대수 못 구한다고 했죠. 전체 차량 대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비율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본 비율이라는 이야기가 좀 이해는 되십니까? P의 표본 비율이 96대 중에서 48대 이상이어라. 즉 0.5 2분의 1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너는 정규분포로 바꿔준다면은 이제 여기서 정규분포를 바꿔준다면은 일반적으로 하던 것과 동일하게 2분의 1에서 평균 앞서 구해놨던 기대값 0.4 5분의 2를 빼주고요. 표준 편차의 값 20분의 1로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Z는 크거나 같다. 분자 분모 20 곱해주면 분모는 날라갔고요. 분자에서는 20 곱했으니까 10 빼기 8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5에서 0.4772를 소거하면 되니까 0.0 하고도 228 0.228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8대 이상 GPS를 부착할 확률은 0.228. 그러면은 이건 2.28%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체의 대수를 정확하게 모를 때 전체 대수를 모르니까 전체 대수를 모르니까 그 녀석의 평균 분산 연산 아무것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 하던 표준 정교화 과정도 따라갈 수 없었죠. 하지만 비율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진행하면은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진행은 확률 변수 이야기할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 문제 더 보도록 합시다. 또 어떤 거 볼까요?
모비율의 추정 이야기도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식 보면 뭐 P에 Q에 나오고 뭐 모양이 좀 이상한데 신뢰도 95%일 때 신뢰 상수 1.96이 반영되어서 루트 들어가는 형태. 요건 동일합니다. 참고로 큐엣이라는 것은 1마 피엣.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그 용어에 헷 모자만 씌워놨습니다. 왜? 전체 크기를 모르니까 이런 비율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도 마찬가지 통계적 추정에서 모평균의 추정 파트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래 설명 부분은 뭐 읽어보셔도 크게 무방한 내용은 없겠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또 들어가 봅시다. 짜자잔. 네, 문제 좀 확대해서. 자, 야간 자율학습 폐지. 우리 대부분 찬성할 텐데. 서울 지역 고등학생 3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그러면 이 이미 추출했다. 300명은 뭐다? 표본이다. 300명의 표본이다. 75명이 찬성한답니다. 얼마 안 되네. 서울 지역 전체 고등학생 야간 자율학습 폐지의 찬성률 P를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나타내어라. 자, 비율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을 전부 다 찬성한 학생의 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도 기존에 하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지금 몇 %죠? 95%. 네. 95%의 신뢰 구간은 지금 비율이 아니라 모비율,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평균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던 그 형태를 그대로 취해볼까 합니다.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신뢰 구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진행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평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평균을 보자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자고 했어요. 비율. 그렇다면 바로 이 x바 부분 표본 평균은 표본 비율 ps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모평균 m이라는 것은 모 비율 그냥 스몰 p로 바꿔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의 크기와 시그마라는 값은 표준 편차의 값은 그대로 둘 것이냐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앞서서 이야기했던 정보 표본 비율 ps는 p 모비율과 동일하고요. 표본 비율의 분사는 뭐였더라? 표본 비율 분사 뭐였더라? n분의 pq였고 p의 q에 pq 그리고 표준 편차의 값은 표본 비율 ps의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분의 pq였죠. 추정할 때 여기에 pq 모두 다 모자를 하나씩 씌워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눈웃음 살랑살랑 날리면서 P햇, Q햇 형태로 바꿉니다. 당연히 Q햇은 1-P햇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75명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300명 중에 75명 모비율, 아니죠. 표본이죠. 이게 표본 비율의 값이 300분의 75라고 합니다. 표본 비율 P햇의 값은 색이 참 그렇다면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 분의 요 표준 편차의 값으로 나눠주는 건데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녀석 루트 n분의 p햇 q햇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루트 n분의 p햇 q햇. 자, 가봅시다. 표본 300명 중에서 75명만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표본 비율 p햇의 값은
300분의 75가 되겠고요.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의 300분의 75 요거 약분을 일단 3으로 먼저 약분해 본다면은 100분의 25 0.25네. 그래서 실내 구간은 0.25에다가 마이너스 1.96 루트 안에 전체 몇 명 300명분의 P햇 0.25 4분의 1 0.75 4분의 3 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 녀석 이제 더하기의 형태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려나. 4, 16분의 3 약분될 거 3 약분하니까 너 100 되고, 그렇다면은 4, 16 곱하기 100이니까 0.25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4분의 1의 전체 제곱이네요. 40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군요. 196은 100분의 196으로 바꿔 적고 0.25도 100분의 25로 바꿔 적어 봅시다. 자, 통분까지 고려한다면은 40 곱하기 100 4000분의 25에도 40을 곱해준다면은 그 값이 또 1000이네요. 마이너스 196 하면은 4000분의 804 4000분의 804 4로 나눠주니까 1000분의 201 0.20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뒤에는 이제 더하기 연산, 그러면은 뒷부분은 4000분의 1196 4로 나눠서 1000분의 248 4936 4936 0.299 실내 구간은 0.201 이상 0.299 이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내 구간 이야기할 때 분산과 표준편차 구할 때 실내 구간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는 P햇 Q햇 분산과 편차에서 모비율의 값 대신에 P햇 Q햇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모비율의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알고 있는 건 오직 표본에 대한 이야기밖에 몰라요. 추출에는 여기서는 이제 300명 학생들 표본의 이야기밖에 모르니까 P햇 Q햇 표본 비율에 대한 형태로 바꿔주셔야 하겠습니다. 계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예제 9번 정상인과 심장병 있는 사람 대상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 조사하였다. 정상인 중에 N명 이미 추출한 결과 5분의 1의 비율로 알레르기에 반응하였다. 자, N명을 대상으로 N명을 추출했는데 표본이네요. 표본에서는 5분의 1의 비율로 항생제 알레르기에 반응하였다. N명 중 몇 명이다 라고 인원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비율로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먼저 P햇 표본 비율의 값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추가적으로 Q햇까지 구해 놓읍시다. Q햇은 5분의 4, 1 빼기 5분의 1, 5분의 4가 됐어요. 정상인의 비율 P, 즉 모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인의 비율 P, 모비율의 범위가 다음과 같게 나오려면은 표본의 크기, 즉 몇 명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하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앞선 개념들 정리되어 있다라면은, 자, 실내 구간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실내 구간은 P햇 마이너스 95% 실내 구간이었으니까 실내 상수 1.96을 가져다 씁시다. 1.96 루트 n분의 P햇 Q햇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크거 나왔고 모비율 P는 P햇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P햇 Q햇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표본에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 몰라요. 모집단 정보 없습니다. 이걸 추정할 겁니다. 누구로부터?
표본으로부터 추정할 거니까 전부 P햇, Q햇으로 바꿔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P햇의 값이 5분의 1인 거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1.96 루트 안에서 n, 표본의 크기만 모릅니다. 이 표본의 크기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P햇의 값은 5분의 1, Q햇의 값은 5분의 4. 25분의 4니까 5분의 2의 전체 제곱과도 같네요. 그렇다면은 5분의 1 마이너스 1.96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루트 n분의 1. 자, 연산 마무리 들어가 볼까요? 5분의 1 공통인수로 묶어내주고 1 마이너스 1.96과 2를 곱했습니다. 3.92 루트 n분의 1. 이 값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왼쪽 편에 있는 0.1216이 되어야 되네요. 0.1216 해서 관계된 방정식 넓은 곳으로 가져와서 조금 더 가져와서 풀어봅시다. 1-3.92 루트 n분의 1은 누구냐? 5를 곱해줬으니까 0.60 368 608 0.608. 자, 또 넘기고 계산합시다. 3.92 루트 n분의 1은 0.392가 되고요. 0.392 392 나눠 떨어지네요. 루트 n분의 1 이꼴 소수점 두 자리씩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해지는데 이거 10분의 1인가요? 1000씩 곱하니까 10분의 1 되는군요. 따라서 만족하는 n의 값은 표본의 크기는 100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뭔가 훅 지나갑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실내 구간에 대한 표현하는 공식만 잘 익혀둔다면은 이해까지는 선생님이 깊이 있게 바라진 않습니다. 구조만 파악하셔도 지금 이게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모평균 추정이냐, 아니면은 개수를 모르니까 비율로 이야기하는 모비율이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통계적 추정에서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 추정, 모집단에 대한 모비율 추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들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익혀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깊이 있는 이해까지는 통계 파트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까지 도달하기는 힘듭니다. 대학생 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땐 더 고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로 공식 적용한 연습만 충실하게 해주신다면은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